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24년 동안 16명의 매니저가 갔지만 단 하나의 트로피를 들어올린 이 상황에 대해서 팬들이 이제는 변화가 필요할 때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번 강등권에 가까운 레스터와의 경기를 치른 토트넘인데 레스터시티의 7연패를 토트넘이 끊어냈습니다. 토트넘이 이 경기를 지게 된 것인데 도대체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BBC의 반응과 함께 바로 들어가 보시죠. 토트넘 라인업입니다. 킨스키, 포로, 드라구친, 그레이, 데이비스, 베르발, 사르, 벤탄쿠르, 클루셉스키, 히샬리송, 손흥민 선수가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메디슨이 이제 100%의 몸 상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현재 언론에선 좀 주목을 받았고요. 그리고 상대방은 토트넘을 상대하면서 4-4-2, 그러니까 두 줄 수비를 하면서 토트넘을 이제 수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BBC에서도 토트넘을 상대로 레스터가 기본적으로 역습 전술을 들고 나왔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했고요. 역시 제이미 바디를 앞세운 레스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바로 역습이기는 하죠. 그런데 이제 토트넘이 일단은 17분에 굉장히 위협적인 장면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측면 쪽에 손흥민 선수가 직접적으로 한 명의 선수를 돌파하고요. 두 번째 선수까지 돌파를 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상대 선수 2명 사이에서 슈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좋은 궤적으로 날아가거든요. 그런데 상대 키퍼가 이거를 너무 잘 막아내면서 결국에는 토트넘의 선제골이 터질 수 있는 굉장히 귀중한 기회가 날아갔습니다. BBC에서도 Great Save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그런 선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안쪽으로 드리프트하면서 들어왔는데, 그리고 너무나 좋은, 그러니까 상대방이 빠르게 손흥민 선수를 맞지 못하고 막아내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섬세하고도 아름다운 슈팅을 했는데, 근데 쫙 뻗으면서 막아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선방이기는 했죠. 토트넘의 아쉬움은 그렇게까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32분에 히샬리송의 골이 터졌기 때문이죠. 측면 쪽에 이제 전개를 해가지고 페드로 포로 쪽으로 공이 갔는데, 페드로 포로에게 꽤 많은 공간이 있었고 포로는 빠르게 지체하지 않고 크로스를 날려주었습니다. 이때 중간에 이제 들어가던 히샬리송이 약간 공보다 좀 빠르게 들어가나 싶었는데 몸을 살짝 이제 기울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공이랑 컨택을 해냈고 결국에는 헤딩골을 꽂아 넣는, 토트넘의 선제골을 꽂아 넣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히샬리송의 움직임도 좋았고 페드로 포로의 패스도 굉장히 좋았고 손흥민 선수도 같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BBC에서는 That's the breakthrough, 이게 바로 돌파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페드로 포로의 아름다운 크로스 그리고 히샬리송의 굉장히 좋은 온사이드 헤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 키퍼가 이걸 막을 수 있는 기회는 없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프타임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속해 있는 토트넘이 승리로부터 45분간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토트넘에게는 어떻게 보면 희망적인 전반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문제가 아주 우수수수 터지기 시작합니다. 일단 레스터의 첫 골 46분, 그러니까 전반 1분 만에 나온 거죠. 제이미 바디 1분도 채 안 걸렸다라고 이제 BBC가 설명을 한 장면인데, 보면 이제 중원 쪽에서 이제 레스터시티가 끊어냅니다. 끊어내면서 측면 쪽으로 전개를 했고 측면에서 이제 바로 크로스를 넣어주는 모습을 보이는데, 킨스키 키퍼가 이걸 알고 이제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이제 공을 막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제이미 바디 사이, 그러니까 제이미 바디와 킨스키 사이에 공이 살짝 튀면서 오히려 바디에게 공이 가버립니다. 이것만큼 넣기 쉬운 골은 없겠죠. 그대로 공을 집어 넣으면서 레스터시티의 동점골이 터집니다. 역시 바디예요. 대단한 어떤 반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토트넘이 게임 시작한 이후에 거의 잠들어 있었다. 아니, 팬들도 사실은 거의 집중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선수들도 집중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바디가 전혀 그런 것들 상관하지 않고 그대로 골을 꽂아 넣었다. 좋은 반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단 4분 뒤 엘카누스의 골까지 터지면서 레스터시티의 두 번째 골까지 터지게 됩니다. 이게 진짜 토트넘에게 아주 치명타였는데, 패스를 하던 도중에 끊겼습니다. 근데 이제 토트넘 수비진이 거의 없는 상황이죠. 사실 레스터와 토트넘 4대4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진이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을 다시 이렇게 잘 잡은 상황에서 중간적으로 이제 공을 전개를 했고, 중간적으로 공이 전개가 되었을 때 성큼성큼 안쪽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 공이 전개가 되어서 쭉 엘카누스 선수가 걸어 들어오다가 그대로 슈팅을 날렸는데 생각보다 이게 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 이제 궤적이 좋았던 것도 있고, 그리고 킨스키 키퍼 바로 앞에 이제 수비수가 있었는데 공이 언제 이제 찾는지,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일 수 있었죠. 킨스키 키퍼가 지금 공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약간 늦게 반응을 한 게 결국에는 이제 골망을 흔들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킨스키 키퍼가 이 골을 시점하고 굉장히 분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뭐 이게 시야가 가려서 사실은 그렇게 일어난 일인 거죠. 평소에 뭐 선방을 못할 만한 그 정도의 어떤 슈팅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여튼 아쉽게도 토트넘은 두 번째 실점까지 하면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토트넘은 결국에는 히샬리송을 들여보내고 그리고 사르도 교체시켜주면서 무어 그리고 레길론을 투입했지만 뭐 별 큰 소득은 없었습니다. 특히 토트넘이 굉장히 좋은 장면이 포로 쪽에서 나왔는데 이 장면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측면으로 잘 뚫고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간에 있는 선수들에게 줄 수도 있었는데 그대로 그냥 슈팅을 해버리면서 이제 날려버리는 그런 장면이 이제 있었죠. 이제 BBC에서도 이 장면을 두고서 포로가 굉장히 selfish 옵션,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옵션을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실망감에 두 손을 들어올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경기가 쭉 진행되면서 토트넘 팬들의 불안이 혹은 이제 불만이 지속적으로 올라왔는데 토트넘을 지속적으로 서포트하던 팬들은 결국에는 레비 회장 아래에서 토트넘이 점점 썩어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강하게 했고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만약에 경질을 당해서 새로운 매니저가 온다 하더라도 뭐 약간의 결과가 나아질 수 있겠지만 스쿼드는 여전히 투자가 안 되고 결과는 결국에는 기대 이하고 새로운 매니저도 또 경질당하고 결국에는 반복이다. 레비 제발 나가라 라는 이야기가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BBC에서도 어떤 이야기 하냐면은 뭐 부상이니 뭐 바쁜 일정이 너무 바쁘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거의 뭐 탑티어 유럽에 있는 팀들은 전부 다 겪고 있는 일이죠. 토트넘이 호펜하임을 상대로 이길 수 있었던 건 다행이지만 호펜하임은 분데스리가 밑에서 4위, 그러니까 여기도 강등에 가까운 지금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당장 토트넘이 그러니까 최근에 거뒀던 어떤 승리에 대해서도 그렇게 낙관하긴 힘든 상황이고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지속된다면 팬들과 클럽 간의 데미지가 정말 irreparable, 그러니까 더 이상은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혹은 이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망가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결국에는 17위인 레스터에게도 지면서 레스터가 7연패를 끊어낼 수 있게 해주는 희생양이 되어버린 상황이고 울버햄튼은 이로 인해서 오히려 18위로 추락하면서 강등권이 되어버리는 충격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승점 24점인데 만약에 에버튼이 돌아오는 경기에 이기게 된다면은 토트넘은 16위로 또 떨어지게 되는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트넘이 16위인 거는 제가 프리미어리그를 보기 시작한 이후로 처음 보는 장면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게 91년도에 EPL이 이제 다시 이렇게 개편되고 나서 91년도에 이제 잉글리시 1부 리그가 개편되고 나서 강등이 안 당한 딱 두 팀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강등을 한 번도 당하지 않은 팀이 제가 알기로는 에버튼이랑 토트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튼 토트넘은 강등 당한 적이 없는데 이거 진짜 어쩌면은 여러분들 역사를 앞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토트넘이 강등권에 드는 모습을 볼 수도 있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토트넘은 1월 31일 날 일단 엘스버리와의 경기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가 굉장히 신경이 쓰일 거고 지금 유로파에서라도 잘해야 됩니다. 근데 2부 리그로 강등당했는데 유로파를 이기면 챔피언스 리그를 나갈 수 있나요? 저 그런 경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EFL컵도 이제 리버풀과의 경기 세미파이널 4강 경기가 이제 2차전이 다가오고 있는데 2월 7일 날 경기가 있죠. 그리고 FA컵 경기도 그 뒤에 바로 2월 10일 날 이어지는, 하필이면 또 상대가 아스톤 빌라입니다. 뭐 운이 안 좋다고라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토트넘은 굉장히 험한 일정이 남아있는 가운데 사기는 아주 안 좋을 대로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2대1로 결국에는 지고 말았고 마지막에 토트넘이 기세를 마구마구 끌어올려 보았지만 골을 넣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제 선발 선수들 중에서 가장 평점이 높은 토트넘 선수들 중에서는 평점이 높은 7.4점이었지만 상대팀에서는 또 골키퍼가 8점이었어요. 사실은 많이 잘 막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슈팅 개수 보면은 사실은 이제 골 기대값을 봤을 때는 1.04 대 1.50으로 레스터가 오히려 앞섰고 빅찬스 2번은 오히려 토트넘 쪽에 있었는데 근데 골대를 또 2번 맞췄단 말이죠. 손흥민 선수도 사실은 골대를 1번 맞췄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토트넘에겐 또 굉장히 아쉽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을까. 슈팅 수는 14대 10이 거의 비슷했고 유효 슈팅은 토트넘이 좀 더 많았지만 뭐 그러면 뭐합니까? 골은 레스터가 더 많이 넣으면서 결국에는 또 토트넘이 허무한 패배를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서서히 썩어가고 있다라고 한 BBC의 표현. 이 표현이 어쩌면은 가장 좀 토트넘의 상황을 아주 제대로 드러내고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트넘은 지금 레비 회장 체제 하에서 너무 이제 투자를 하지 않고 감독만 바꾸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때우려고 했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채가 나도 단단히 나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지금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토트넘의 경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롭고 재밌고 정확한 외신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